문제 1회분입니다. 1회분인데 기출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회분만 기출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걸 기출문제가 바이블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그걸 한번 풀어보고 버리지 마시고 10회분은 끝까지 자기가 갖고 간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시험 보는 것도 막판 정리도 이걸로 해도 됩니다. 최종 정리.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유지하시면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출문제 실제 시험에서도 비슷한 지문이 계속 나오니까 그거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회분입니다. 1회분이고 그 이제 앞에는 개론이 나와 있습니다. 개론은 보시고 41번 보겠습니다. 41번은 법률행위 목적에 관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었죠. 그럴 때 답은 3번입니다. 3번은 계약 성립 후죠. 후니까 이 불능에서 후발적 불능입니다.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후발적 불능은 원칙적으로 유효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확정 가능해서 불능이죠. 불능에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입니다. 무효지만 그때 계약 체결상 과실책이 문제되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죠. 유효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번은 어디가 틀렸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매매 효력 발생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등기 요건이죠. 등기 요건입니다. 틀렸죠? 탈세 목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는 이게 위반된다 하더라도 금지 규정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입니다. 단속 규정이니까 언제나 무효다. 무효가 아닙니다. 유효죠. 유효입니다. 처벌은 받지만 유효입니다. 4번 법률에 표시된 동기가 사유질서에 반합니다. 그러면 무효라고 반사회적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없다가 아니고 있죠. 동기가 불법이다. 칼을 사는데 사람 옆구리 잘 들어가는 칼 하나 주세요. 그러면 동기가 불법이니까 그게 무효가 됩니다. 틀렸죠. 단순히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부동산 허위죠. 허위라는 건 통정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 자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된다. 틀렸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번입니다. 비진이에 관해서 비진이 107조입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요거는 2번입니다. 2번인데 비진이는 우리가 비진이한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입니다. 비진이 표시는 107조에서 원칙적으로 유효죠. 유효인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무효로 가죠. 무효입니다. 근데 이 107조 단서 유추 적용설에서 그 대리권 남용시죠. 대리권 남용이라는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는데 대리인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거나 제3자 이익을 위했을 때 이게 남용인데 남용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거죠. 유효하지만 그러나 남용 사실 제3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107조 단서 유추 적용해서 무효라 그랬죠. 그래서 무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죠. 비진이 표시 관한 규정은 대리권 남용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판례입니다. 1번입니다. 비진이 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죠. 원칙적으로 유효죠. 맞습니다. 3번 자의로 스스로죠. 스스로 사직서 제출한다는 것은 비진이가 아니죠. 그래서 비진이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 원해서 사직서 제출했잖아요. 그러면 비진이가 아닙니다. 맞죠?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비진이 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무효죠.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무효입니다. 맞습니다. 통정의 표시 마찬가지로 무효죠. 5번은 판례입니다. 대출 한도를 넘는 값을 위해서 대출 약정세 주채무자로 서명 날인했어. 그러면
을이 주채무자로서 내가 갚을 의사가 있는 거죠. 진의에 따른 행동이죠. 진의에 따른 비진이가 아닙니다. 진의에 따른 행동이니까 은행이 그런 사실을 알았더라도 대출금 반환의첨을 줍니다. 진의에 따른 행동입니다. 약관입니다. 약관은 이거는 이제 지금은 이게 19회 때 기출 나왔는데 약관은 원칙적으로 이 거래 즉 그 거래 상대방이 미리 약속해 놓은 계약의 내용인데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당사자가 계약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약설이 판례입니다. 계약설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계약이 되려면 약관을 그 만든 사람이 설명을 하고 명시를 해 준다면은 그게 계약이 돼서 그게 계약의 구속력이 되는 거지. 구속력이 약관이 법 규범이다. 그런 요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 규범설이 아니고 계약설이 판례입니다. 계약설이. 그래서 약관을 구속하는 근거가 이 약관을 만든 사람이 명시를 했을 때 그게 계약으로 돼서 구속력을 인정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 답은 2번이죠.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법 규범이거나 법 규범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가 아니고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답은 계약설이죠. 판례가 계약설입니다. 1번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맞죠? 3번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한 내용 약관 조항은 다 불공정한 무효입니다. 4번입니다. 설명 의무가 있는 약관 내용이 설명되었다는 점, 약관을 내용으로 주장하는 자가, 즉 만든 사람이 증명해야 됩니다. 맞죠? 골프장 운영회사가 불특정 다수 회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골프클럽 운영 회칙 중 당사자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의 성질을 가진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사기한 의사표시 옳은 걸 고르시오. 답은 5번인데요. 우리가 사기는 110조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110조 1항에서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을이 있다 했을 때 을이 사기쳤을 때 사기 당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데 문제는 110조 2항에서는 A가 갑을 사기쳐서 을이 의사표시했어요. 그러면 제3자가 사기쳤습니다. 제3자가 사기쳤을 때 사기당한 사람이 의사표시한 상대방한테 취소하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취소를 가지고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이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례가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한테 이 집을 팔아라라고 대리인을 선임해 놨어요. 대리인. 근데 대리인이 팔면서 상대방을 사기친 겁니다. 대리인이 사기쳤다. 그럴 때 사기당한 사람은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본인한테 취소하려고 하니 본인이 사기친 건 아니죠. 그럴 때 대리인이 제3자라면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취소할 수 있죠. 근데 판례는 이 대리인과 본인을 같이 보기 때문에 대리인이 사기친 건 본인이 사기친 걸로 봐서 대리인이 사기쳤을 때 사기당한 사람은 본인이 알았던 몰랐던 간에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면 답은 5번이 답입니다.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을이니까 대리인이 사기쳤죠. 을에게 매수 의사를 표시한 병입니다.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도, 알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지 못했어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5번이 답입니다. 1번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 취소할 수 없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되는데 알 수 없는 경우다. 그럼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거 조문입니다. 2번 사기한 의사표시 상대방 포괄승계인. 포괄승계인은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따라서 선이 제3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3자란 여기서 제3자는 이 취소로서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 제3자는
당사자 갑과 을 빼고 갑과 을에서 포괄승계인 빼고 이외에 새롭게 이해 관계를 맺은 제3자지 갑이나 을의 상속인들은 제3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제3자의 기망행위로 연대보증서면의 서명에 착가가 돼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했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건 조심할 게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를 해야 돼요.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의사표시 흠결 해가지고 이게 비진이 통정 착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 일치하는데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사기나 강박에 한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의 을이 갑한테 우리 자식이 우리 아들이 삼성에 취직했으니 자 우리 신원보증 좀 해달라라고 해서 그렇게라고 해서 갑이 을의 자식을 위해서 신원보증 서류에 자기가 이 사인할 의사는 있어요. 의사는 있는데 문제는 을이 사기쳤어. 을이 사기쳐가지고 신원보증이 아니고 연대보증 서류에다가 사인을 해버린 거야. 표시를 연대보증에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결국 이 사람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합니다. 사기로.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니 원래 사기라면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죠. 일치해야 되니까 이때는 아무리 사기쳤다 하더라도 이때는 사기로는 가지 말고 착오로 취소하라는 얘기입니다. 판례가. 그래서 요 판례죠. 그래서 이때는 사기로는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고 착오로 취소하라는 얘기죠. 판례죠.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인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목적물 시가를 허위로 고지. 시가 허위 고지는 사기가 아닙니다. 시가 허위 고지는 사기로 취소할 수가 없죠. 다 판례죠. 자, 45번이 되겠습니다. 45번은 이제 명의신탁인데, 2007년이니까 95년 이후니까 실명법을 적용하라는 거죠. 갑은 병 토지를 매수하면서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고 병은 갑 부탁이죠. 부탁이 동그라미죠.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죠. 직접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을 해줬죠. 옳은 걸 고르시오. 이거는 갑이라는 사람이 병의 토지를 사면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부탁을 해서 미리 명의신탁 약정을 했죠. 을한테. 그리고 등기를 해주라라고 했어. 그러면 이 명의신탁 약정 실명법의 무효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죠. 이게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입니다. 약정도 무효고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니까 소유권은 병한테 옵니다. 그럼 병은 첫째 소유권에게 해서 이 등기를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진짜 내 거니까 내놓으세요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야 되죠. 그런데 매매는 유효라고 그랬습니다. 매매는 유효. 매매는 유효니까 을이란 사람은 이렇게 등기를 넘겨주고 병이 요 등기를 해주어서 실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죠. 전환해야 되니까 이때 병이 이 말소 등기하지 않으면 갑은 요 말소 등기를 대위에서 말소하고 이전 등기 가져가서 요렇게 실명으로 전환하라는 게 우리의 실명법 규정이죠. 그러면 1번 병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는 소멸했다. 병의 갑에 대한 이 이전 등기는 유효니까 소멸하지 않았죠. 틀렸습니다. 3번 병은 을에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이게 무효니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이 답이죠. 3번 대내적, 대위적으로 이거 구분하지 않아요. 대내적, 대위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명의신탁이 유효라는 것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대내적, 대위적으로 이거 구분하지 않습니다. 틀렸죠. 4번 병의 명의신탁을 알지 못한 경우 갑과 병의 계약은 무효다. 갑과 병의 계약은 유효입니다. 알지 못했던 알았던 간에 무조건 유효입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갑은 명의신탁 해지란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니까 해지란 말이 절대 안 나옵니다.
뭐 소유권에 의해서 말소나 진짜 내 거니까 내놔라. 진정명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해야 돼. 해지란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46번입니다. 갑은 갑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 을의 취득쇼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취득쇼입니다. 점유취득쇼. 을의 점유취득쇼가 완성되더라도 245조 1항에서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맞죠? 2번 등기부 취득쇼가 완성하기 위해서는 등기부 취득쇼는 선임부 과실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을이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해야 됩니다. 맞죠? 3번이 틀렸죠. 을이 등기부 취득쇼 완성으로 취득쇼 완성했어요. 그러면 소유권 을이 취득해버리죠. 근데 그 부동산의 을 명의가 불법 말소된다 손치더라도 을의 소유권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등기부 취득쇼 완성했어요. 그러면 불법 말소된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소멸하지, 즉 소유권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틀렸죠? 3번. 취득쇼 완성 후 아직 을명으로 등기가 격려되지 아니한 경우 갑은 을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판안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완성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득을 얻는 사람이니까 부당이득 판안 청구할 수 없습니다. 취득쇼 완성 후 일시적으로 병에게 소유권이 등기되었다가 다시 회복을 하죠. 돌아온 사건이라고 그랬죠. 을은 완성을 주장할 수 있죠. 맞습니다. 47번입니다. 47번은 무효 취소입니다. 무효는, 무효 개념이 뭐죠? 무효 개념은 일단 성립을 하고 효력이 없는 거죠.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취소 같은 경우는 뭐죠? 취소도 일단 법률에 성립하죠. 성립하는데 효력도 있어요. 효력도 있어. 효력이 있는데 일단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급에서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성립이다. 이 불성립 전에는 성립 전 단계에서는 무효 취소가 논할 수 없어. 무효 취소가 논할 수 없어요. 무효 취소는 성립 이후에 문제되지 성립의 전 단계 불성립의 경우에는 무효 취소를 논할 수 없어서 무효행위 전환이나 이런 거는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죠. 1번. 옳은 거는 계약이 불성립했다면 무효행위 전환이나 무효행위 추이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죠. 무효 취소는 반드시 성립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1번이 맞습니다. 갑과 을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로 전용해요. 그러면 추인하는 거죠. 그럼 약정했다면 소급표가 아니고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소급을 그때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인한 때부터 유효한 등기로 되는 거지. 소급표가 없습니다. 틀렸죠. 갑이 을의 강박에 의해서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을이 병에게 전매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갑은 병에게 의사표 취소는 사기를 친 을에게 해야 되죠. 병을 을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 의사표시는 사기친 을을 상대로 해줍니다. 142조에 따라서 병을 을로 바꿔야 되고요.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획이 적법하게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취소됐다. 소급에서 무효가 되니 장래를 향해서 틀렸죠. 소급에 취소를 하면은 소급에서 무효가 됩니다. 장래를 향해서가 틀렸고 소급에서 소요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갑이 행위 능력자 을입니다. 그거 조심하세요. 행위 능력자가 을이죠. 그러면 계약을 체결해서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한다면 무능력자가 갑이죠. 네? 갑이 행위 능력자 을과 무능력으로 취소한다면 갑이 행위 무능력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한 능력자죠. 그럴 때 취소했어요. 그러면 을은 행위 능력자이니까 을을 갑으로 바꿔야 됩니다. 제한 능력자 갑은 현존이익 상환할 책임이 있죠. 을을 갑으로 바꿔야 됩니다. 48번 갑 소유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했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래서 갑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을을 상대로 을을 상대로 요거 건물 철거해. 철거 청구할 수 있죠.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죠. 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을 거니까 그 집에서 나가. 퇴거는 청구할 수 없죠. 퇴거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권적 청구권에서 답은 1번이죠. 을이 건물을 거주하고 있어. 갑은 을을 상대로 나가라 달라고 퇴거는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자, 2번입니다. 병이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어. 그러면 병이 그 소유권 이전받았어요. 그러면 갑은 을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병이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면 병이 청구해야 되는 것이 갑은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병이 청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을이 정에게 건물을 매도한 후 잔금을 전부 지급받고 인도했는데 아직 미등기입니다. 그러면 갑은 정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로 가야 돼요.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정한테 넘겼는데 이게 미등기라 하더라도 미등기인 이 사람도 사실상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갑은 미등기 건물 소유자에게도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 입장이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만약 을이 지상권을 취득했으면 지상권을 취득했고 건물을 축조했습니다. 건물은 을 거죠. 을의 허락 없이 무가 건물을 점유한다면 갑이 아니고 갑을 을로 바꿔야 되죠. 을은 무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거지 갑은 아닙니다. 건물주인은 을이죠. 갑을 을로 바꿔야 돼요. 틀렸죠? 그 다음에 만약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임차권 등기 없이, 이게 핵심입니다. 등기 없이 건물을 축조했어요. 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미등기 건물 소유자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임차권을 해서 토지에 등기를 했거나 건물에 등기를 해놔야 그 임차권을 가지고 새로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지. 건물도 등기 않고 토지도 등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621조, 622조에 따라서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력이 없으니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등기 없으니까 토지나 건물에 등기를 해놨어야 돼요. 그 다음에 49번입니다.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것. 답은 4번이죠. 유치권 자체에게서는 반환 청구 안 됩니다. 점유권에게서 반환 청구해야 돼요. 4번이 답이고 나머지는 경매 청구할 수 있고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고 간이 변제 중단도 가능하고 보존 위한 사용권도 가능하죠.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 추정력으로 틀린 걸 고르시오. 그러면 4번이 답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습니다. 등기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 인정되는데 제3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등기가 됐다면 이 등기가 된 추정력은 전 소유자에게 추정력도 미치고 제3자에게도 추정력이 미치는 거야. 미치는 거예요. 등기가 됐다면 그 매도인한테도 이 등기가 됐기 때문에 자기 거로 추정력이 미치고 제3자에게 추정력이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미치고 이 사람도 미칩니다. 그래서 거기 4번이 틀렸죠. 제3자에 대해서는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틀렸습니다. 자, 1번 점유자는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거로 추정되죠. 198조 맞습니다. 건물을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는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추정력이 깨진다 그랬습니다. 점유자의 권리 추정 200조입니다. 200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에 표상되어 있는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0조 판례 맞죠? 5번입니다. 부동산 등기 명인이 매도인인 경우에 그를 소유자로 믿고 점유로 이전받았어요.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 자, 51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탐보로 대출했던 거예요. 대출 동그라미 치고요. 기본 대리권이라고 썼어요. 기본 대리권. 갑은 기본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했습니다. 위임장, 그 다음에 인감, 저당권 설정 필요한 서로 일체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을은 이를 악용해가지고 갑의 대리로 토지를 병에게 매도 동그라미, 매도, 월권을 했죠. 돈을 꾸어라, 대출 받아라 그랬는데 권한을 넘었죠. 권한을 넘었습니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이건 이제 126조 표현대로입니다. 126조는 표현되는 그 사례에서 갑은
야, 대출 받아라라고 기본 대리권을 줬어요. 기본 대리권을 줬는데 이 사람이 팔아먹은 거야. 이렇게 팔아먹어.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을 때, 매매를 했을 때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니까 이게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것은 병이라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이게 권한이 넘었다는 것을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야 돼요. 그럴 때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때 너 책임지라는 겁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할 때. 그래서 이 경우에 기본대리권이 대출이고 월권대리가 권한을 넘었는데 이게 권한의 법률행위니까 이게 동종이든 이종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판단 시기는 대리행위 당시입니다. 대리행위 당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대리행위가 9월 1일 날 했다. 그러면 9월 1일 날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거지 한참 지난 후에 10월 1일 날 정당한 이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요처럼 이 매매 계약할 때 나는 갑대리인 의리요라고 대리행위가 있어야 돼요. 대리행위가. 만약에 대리행위가 없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요 대리행위 자체가 없다. 그리고 요 대리행위 자체가 없다. 안 되고 이 대리행위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다. 무효라 하더라도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논점입니다. 그러면 1번 을에게 기본대리권 인정되죠? 맞습니다. 2번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이거 않더라도가 틀렸죠? 표현대리가 성립해야 병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않더라도가 틀렸습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해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 위반에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 표현대리가 성립은 이 계약 자체가 무효라면 안 되는 거죠. 계약 자체가 무효라면 표현대리가 성립이 안 됩니다. 4번 병이 매수 당시 을에게 대리권이다 믿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성립 후에 없음을 알았더라도 월권 대리는 성립하죠. 이 판례가 대리행위 당시 기준으로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후에는 알았더라도 상관없어요. 맞죠? 판례죠. 만약 을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자신이 매도인으로 해서 병에게 매도했다면 대리행위가 없죠. 대리행위가 없으니까 표현대리 주장할 수 없어요. 즉 나는 갑대리인 의리요해야 하는데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내 것인 양 팔아먹었으니까 갑대리인 의리란 말이 없으니까 대리행위 없으니까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5번 했고요. 52번입니다. 자주점유, 타주점유 틀린 걸 고르시오. 1번이 답이죠. 자주점유에서 무주물 선점. 무주물 선점 시에는 우리가 소유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강가에 내서 고기를 낚는다. 소유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틀렸죠. 틀렸죠. 지금 요즘에 그게 있죠. 인천공항에서 3억 5천 금괴를 누가 버리고 갔는데 청소부 아줌마가 주웠죠. 에? 주웠는데 주인이 안 나타나면 사실은 유실물법에 의해서 그죠. 사실을 공고한 후 지나면 아줌마가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나타났죠. 주인이 나타나 자기 거라고 했어. 근데 이게 처벌이 곤란한 게 이게 우리나라 입국을 하지 않고 그 입국을 했다면 이제 관세법 위반이지만 입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처벌이 곤란해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권한은 성질상 자주점유인지 타주는 불분명하다. 자주로 추정됩니다. 197조 1항 조문. 피상속인 돌아가신 양반의 점유가 소유사 없다. 타주라면 상속인도 타주죠. 맞습니다. 물건을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으나 매매가 무효이다. 매매가 무효인 걸 모르고 점유했다. 자주입니다. 무효임을 알고 점유했다면 타주고요. 타주 점유자가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새로운 권한 매수를 했다. 증여를 받았다. 소유사를 가지고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자주가 되죠. 자주 타주입니다. 그 다음에 환매와 교환계약을 해 틀린 걸 고르시오. 답은 5번이죠. 그리고 5번 보면 부동산 환매는 불만의 약정이니까 특약 등기가 없어도 이게 틀렸죠. 특약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해야 제3자의 대항일 수 있죠. 5번이 틀렸고요. 1번 환매 기간을 정했다. 연장 못하죠. 교환은 유상 쌍무 계약이므로 매매 규약을
매매 규정을 준용하죠. 특히 담보책임.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지 않는 환매 계약은 환매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동시에 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지 않으면 재매매 이야기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대가로 주식을 양도 약정은 교환이겠죠. 자, 그 다음에 54번입니다. 54번은 자, 갑을 병, 토지 공유하고 있는데 병의 지분은 3분의 2다. 옳은 걸 고르시오. 자, 오늘 수업 시간 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있다. 그럴 때 을이라는 사람이 3분의 2 지분 과반수 지분권자입니다. 병이 갑을 병했을 때. 그럴 때 3분의 2 지분권자가 만약에 정한테 임대차를 했다. 또는 임대차를 해지했다. 만약 이게 건물인데 상가 건물이다. 그럴 때 갱신거저로 통지다. 갱신거저로 통지를 했다. 이런 것들은 다 관리행위단 말이에요. 관리행위니까 이거는 관리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죠. 이용행위, 계량행위라면 이런 건 지분 후 과반수죠. 지분 후 과반수로 265조 지분 후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지분 후 과반수로. 그렇기 때문에 지분 후 과반수로 결정하면 되니까 이 사람은 소수지분권자는 반환해라. 자, 여기에 차임 내놔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적법하죠.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병이 상속인 없이 죽었다. 그러면 국유가 아니고 지분 비율로 귀속합니다. 지분 국유가 아니고요. 자, 267조라는 조문에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지분은 탄력성이죠. 국유가 아닙니다. 틀렸죠. 2번. 병이 갑과 을의 동의 없이 단독명으로 등기했습니다. 단독으로 등기했다면 3분의 2 지분권 내에서는 유효죠. 그러니까 갑은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전부 등기했으면 이 사람이 전부 등기했다. 그러면 3분의 2 병이 3분의 2 범위 내에서는 유효니까 네 것 빼고 말소해 라고 해야죠. 쉽게 말하면 변경 등기를 청구해야 되지 전부 말소해 그러면 안 됩니다. 3분의 2 범위 내에서 자기 거 맞잖아요. 전부 말소해 청구할 수 없어요. 병이 갑과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토지 특정을 임대했어. 적법하죠. 임대차는 지분 후 과반수죠. 을이 점유하는 정을 상대로 점유 배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없다. 이따가 없다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병이 갑과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토지 전부를 정에게 임대해서 적법하죠. 그럼 갑을 정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없어.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갑은 병한테 청구해야 되지 정한테 청구하는 거 아닙니다. 틀렸죠. 답은 5번이죠. 정이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했어요. 이 토지 위에 정이 건물을 이렇게 축조해서 축조했어요. 정이 축조하고 그 토지에 관해 취득시 20년이 완성했어. 완성했다면 이제 완성했다면 어떻게 되면 이 사람이 건물을 점유했다면 토지를 완성했죠. 완성했으니까 정이라는 사람은 갑, 을, 병한테 지분 이전 청구하는 거죠. 그러면 등기 소유권 가져간 사람이죠. 근데 완성했는데 근데 을이 무에게 공유지분을 매도하고 이전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지분을 예를 들어 6분의 1이다. 이거를 공유지분을 넘겨버렸어. 이 사람한테. 누구한테 넘겼어. 넘겼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완성 후 넘겼죠. 완성 후 넘겼는데 문제는 요 정이라는 사람은 3분의 2 지분권 소유권 취득하고 6분의 1 지분권 소지가 다수 지분권자입니다. 다수 지분권자한테 이 무라는 사람이 건물 철거에 이런 건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례죠. 그래서 이때 정을 상대로 지상물 철거를 구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5번이 답이고요. 55번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시기. 자, 근저당권이다. 그러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시기는 조심할 게 잘 나올 게 만약에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다. 근저당권자가 그때는 경매 신청시입니다. 경매 신청시 확정되는데 만약에 후순위권자가 경매 청구할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매각대금 완납시 이게 올해도 나왔습니다. 매각대금 완납시 확정됩니다. 매각대금 완납시.
매각되고 완납시. 그래서 근저당권이 확정시가 아닌 것은 5번이 답이죠.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할 때는 이때는 신청 시 확정되는 게 아니고 매각되고 완납 시 확정됩니다. 매각되고 완납 시. 매각되고 완납 시. 올해 작년에도 나왔죠. 근저당권자가 파산 선고받은 때, 기본계약이 결산기 도래한 때, 자,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때 확정됩니다. 설정계약 근저당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는 다 하는데 후순위권자가 경매 신청할 때 근저당권자는 매각되고 완납시 확정됩니다. 56번입니다. 집합건물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1번이 답이죠. 구분소유자가 규약으로 달리 정했어. 규약으로 달리 정했다면 그 대지 사용권과 전유 부분은 분리 처분할 수 있다는 게 조문입니다. 규약으로 달리 정했다. 그러면 이 대지 사용권과 전유 부분을 달리 처분할 수 있다는 게 근거 조문입니다. 이따로 가야 됩니다. 관리단은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면은 특별한 조직 행위가 없어도 당연히 성립합니다. 우리가 아파트 들어가면 당연히 관리단이 구성합니다. 맞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소유자가 구분 건물로 등기하지 않고 일동 건물 객체로 등기했어요.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지 않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1층에 2층을 올려서 이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이게 구분 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했다면 부동산 표시 변경돼 구분 소유로 하지 않는 거죠. 등기하지 않았으면. 맞죠? 집합 건물 어느 구분이 구분 소유 전원 또는 일부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 특별한 사정은 한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로 결정하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재건축 결의에 따라서 설립된 재건축 조합이죠. 법인 등기 전에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구성원 합의로 총유 교류로 해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 다 판례입니다. 57번입니다. 저당권에서 옳은 걸 고르시오.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이건 참 어려웠던데 1번부터 보세요. 저당 건물의 저당권자는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죠. 저당권자나 지역권자는 점유가 요소가 아니니까 반환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방해 제거나 방해 예방만 가능합니다. 저당권자나 지역권자는 없다가 돼야 됩니다.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저당권자의 우선에서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합니다. 전세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을 때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지만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죠. 무슨 말이냐? 만약에 전세권자가 있어요. 전세권자가 있고 저당권자가 있어. 이게 7월 1일이고 8월 1일이야. 그러면 얘가 경매 청구하면 전세권자는 이게 말소 기준 권리니까 전세권자는 소멸하지 않아요. 인수해야 돼요. 그런데 전세권자가 나 배당 요구해서 돈 주어라고 배당 요구하면 매각으로 소멸하는 거죠. 돈 찾아가니까.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자 3번입니다.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럼 전세권 존속기간을 말려면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저당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판례죠. 만약에 요거는 갑이란 사람이 을이란 사람한테 이 집에 대해 전세권 설정해 줬어요.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해 줬을 때 판례가 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은 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전세권 소멸해 저당권 소멸하죠. 소멸하니까 저당권에 의해서 이게 경매 청구 안 된다는 게 판례죠. 그 다음에 4번이 답인데요. 4번은 조금 어려운 판례입니다. 물상보증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당권자예요. 저당권자인데 이 집이 병소유야. 이게 물상보증이냐. 물상보증인데 물상보증인이 이걸 팔았어요. 정한테 팔면서 이 산 사람이 인수인이 내가 이 1,000만 원을 내가 갚을게. 이행인수라는 건 둘만의 약정입니다. 둘만의 약정이야. 이행인수를 했어요. 이행인수를 했는데 문제는 경매가 들어가서 이 집이 날아가죠. 날아갔을 때 결국 1,000만 원은
누가 갚느냐? 누가 갚았느냐? 그러면 1,000만 원 갚은 사람이 채무자한테 돈 내놔라 청구하죠. 이 돈 내놔라는 채무자한테 청구하는 게 구상권자가 물상보증인이냐 아니면 요 인수인이냐 인수인이냐. 근데 우리 판례는 이행인수라는 건 둘만의 약정이단 말이에요. 둘만의 약정이니까 제3자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둘만의 약정이니까. 그럼 궁극적으로 집 날린 사람은 물상보증인이니까 이게 물상보증인이 돈 내놔라 청구하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물상보증인이. 그래서 4번 물상보증인이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 양도했습니다. 제3취득자가 저당권의 피담보 이행인수. 이행인수는 둘만의 약정입니다. 둘만의 약정이야. 했을 때 저당권 실행됐을 때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돈 내놔라라고 주장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가부 토지 의리 저당권 취득한호 365조 일괄경매조 병이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했습니다. 소유권을 갑이 취득했어. 그럼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을은 토지와 건물은 빠져야 돼요. 건물의 일괄경매 청구에서 매각대금 전부가 틀렸죠.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변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365조라는 조문에서 여기 조문에서 이 토지에 을이 저당권 설정했는데 토지를 이 건물을 병이 건물을 지었어. 그리고 나중에 설정자 갑이 취득했다면 이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일괄경매 청구하는데 이때 을이라는 사람은 토지에 대해서는 우선변제 받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변제 받을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전부가 틀렸죠. 58번입니다. 58번은 조건과 기한에 관해서 설명으로 틀린 걸 고르시오. 조건, 기한 틀린 걸 고르시오. 자, 이건 답은 3번입니다. 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 일반 규정에서 담보를 할 수 있습니다. 맞죠? 1번은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 유보 특약은 해제 조건이고 정지 조건입니다. 정지 조건은 정지 조건 일단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조건 이루어지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정지 조건입니다. 해제 조건 일단은 효력이 발생하는데 조건 이루어지면 소멸하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할부 매매 일단은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지만 대금을 다 내면은 소유권이 넘어오죠. 이게 정지 조건입니다. 정지 조건. 그 다음에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간주가 아니고 추정입니다. 추정. 간주를 추정으로 바꿔야 돼요. 153조 근거 조문입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기한 이익을 포기할 수 뒷부는 맞죠. 족 4번입니다. 조건부 법률에게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이다. 그러면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 없고 전부가 무효입니다. 전부가 무효다. 분리가 안 됩니다.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타가 신의 성실에 반해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면 조건은 성취되지가 그랬죠.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성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가 아니고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조문이죠.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59번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해 틀린 걸 골라라. 요거는 4번이 답입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후에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은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있다로 가야 됩니다. 1번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인 승낙한 때는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으로 보죠. 534조 조문입니다. 승낙자가 청약과 승낙이 불합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치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죠. 합치한 것으로 오신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 사항을 포함시킨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해야 됩니다. 맞죠? 판례입니다. 5번 교차 청약에서 양청약 의사표시가 동시에 도달하지 않는다. 그러면 늦게 한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 성립하죠? 맞죠? 자, 60번 혼동으로 미출질 권리가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경우 혼동은 뒤에 시비 걸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1번이 답이죠. 지상권자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소유권을 상속했으면 뒤에 밑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지상권은 소멸합니다.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소멸하죠. 1번이 답이고 2번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저당권자가 저당권 목적물 저당권 매수했어. 매수하면 저당권 소멸하는데 그 매매가 무효가 됐으면 저당권은 살아나죠. 소멸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가압류가 있어요. 근데 저당권자가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면 저당권이 소멸은 가압류권자가 치고 올라오죠. 치고 올라오니까 소멸하지 않아요. 4번입니다. 가부 지상권에 대해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1번 지상권을 취득하면 2번 저당권자가 치고 올라오죠. 소멸하지 않아요. 5번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 우선 변제하고 임차권을 취득한 다음에 주택의 제3자 저당권이 있죠. 근데 저당권이 있으니까 임차인이 매수하더라도 저당권이 치고 올라오죠. 그럼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핵심 뭐냐면 혼동으로 소멸하느냐. 시비 걸 인간이 없거나 후순위권자가 없다면 소멸하는데 시비 걸 인간이 있으면 소멸하지 않아요. 61번입니다. 우리 민법상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틀린 걸 고르시오. 답은 3번입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책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해서 선의를 요하나 무과실까지도 요구하지 않는다. 요구하죠? 선이 무과실해야 됩니다. 틀렸죠? 선이 무과실해야 돼요. 1번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 과실 이후로 실뢰이익 손해배상은 유효함으로 생길 이행이익을 넘지 못하죠. 536.5조 맞습니다. 4번 계약 체결에서 실제 면제, 계약 면제에 미달한다. 미달 사건이라고 그랬죠. 이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물을 수 없고 담보 책임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건축공사 대가로 임야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했는데 임야 사용권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다. 전부불능이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인정됩니다. 62번입니다. 62번은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관리인 권한이죠. 답은 2번이죠. 관리인이 전유 부분이 빠져야 돼요. 전유 부분의 보존을 위한 행위는 안 됩니다. 공용 부분 보존을 위한 행위지. 전유 부분에 자기 집 남의 집에 들어와서 관리할 수 없어요. 전유 부분은 빠져야 돼요. 나머지는 공용 부분 변경을 할 수 있고요. 관리단의 3번 시행에 관련해서 관리단을 대표해서 행위하는 재판상에도 관리인이 할 수 있고요.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을 각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행위도 할 수 있고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 소유자에게 사무를 보고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3번입니다. 갑소유 물건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해서 비용을 지출하는 현재의 점유자 을입니다. 점유자 회복자 관계죠. 갑이 소유권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단 을은 물건으로부터 취득한 과실이 없습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우리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있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이게 201조에서 203조까지인데 그 조문에서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데 점유할 권리가 없는데 이 물건을 점유해서 소유권에서 반환 청구했어요. 그럴 때 현재 점유자고 인정해줬고 이 사람은 회복자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첫째 201조에서는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하죠. 그죠? 근데 악의 점유자, 그 다음에 폭력 음비 점유자는 과실 취득할 수 없죠. 여기서 과실이라는 것은 천연과실, 법정과실, 물건의 사용 이익도 포함되죠. 202조에서는 이 선의 점유자면서 자주점유라면 현존이익,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손해배상이죠. 그 다음에 비용상환 청구권은 이 사람이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비용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비용 청구하는데 필요비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과실을 먹었다면 통상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죠. 근데 특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유익비도 선악불문하고 추가할 수 있죠. 유익비 청구할 때는 회복자 선택에 따라서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고, 이 유익비의 경우는 법원한테 상당 기간 유예를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필요비 유익비 안 주면 그때는 유치권도 주장한다 그랬습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그러면 4번이 되었습니다. 을이 유익비를 지출할 경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을의 선택이 아니고 회복자 갑의 선택입니다. 회복자 선택, 갑의 선택입니다. 지출액이나 증가액 상환 청구할 수 있죠. 203조입니다. 1번은 을이 악의 점유자라면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필요비는 선악 불문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죠. 을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는데 비용을 지출했어. 필요비에 해당하죠. 을이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을 훼손했습니다. 선이면서 차주라면 현존이익 배상이죠. 5번 만약 을이 점유가 불법 행위로 개시되어 있습니다. 을이 지출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배척되죠. 64번이 좀 어려운데 오늘 그 임차권 배웠잖아요. 주임법 배웠죠. 잘 뜯어보면 우리가 임차권에서 묵시적 갱시 있었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묵시적 갱시이다. 그러면 주임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묵시적 갱시이다. 법정갱시이다. 묵시적 갱시이다. 그러면 임대인이 기간 만료 전 5월부터 1월 사이에 아무 말이 없고 임차인은 기간 만료 전 1월 사이에 아무 말이 없으면 묵시적 갱시 인정됩니다. 묵시적 갱시 인정되면 존속기간 2년이 보장돼요. 2년이 보장되는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죠. 해지 통지하면은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그랬어요. 이거를 복잡하게 그렇게 해놨어요. 핵심은 이거야. 그러면 자, 을은 갑소유 주택을 2006년 8월 보증금 8천만 원 기간 같은 해 9월 5일부터 1년 6개월로 해서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소유니까 주택이 있고요. 주택이 있고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 임차인인데 이걸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고 이제 확정일자를 갖췄는데 거기에 지금 보증금 8천이고 기간은 9월 5일이죠. 9월 5일부터 2006년이죠. 2006년 06년이죠. 06년 9월 5일부터 이게 1년 6개월. 1년 6개월이니까 이 기간은 1년 6개월이니까 존속은 2008년 1년이 지나고 2007년이죠. 6개월 더이니까 2008년 3월 5일이 만기야. 1년 6개월이니까. 1년 6개월에 2006년 9월 5일부터 1년 6개월 하면 2008년 3월 5일 만기야. 이거 계산해야 돼. 1년 6개월. 만기에 보증금 지급하고 가족과 함께 이사했어. 이사했으니까 주택을 인도받았죠. 주민등록 했어요. 가족만 전입신고했어. 전입신고 맞죠? 확정일자 맞췄어. 그러니까 가족 주민등록 포함되죠? 다 맞춰놨어요. 그 후 2008년 10월 10일 갑은 병에게 주택을 매도했어요. 이 사람이 2008년 10월 10일 날 병한테 매도했다는 거예요. 매도했어요. 그리고 현재가 2008년 10월, 현재가 지금 2008년 10월 26일 현재 26일 현재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요.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다음 중 틀린 거 잘 봅시다. 그러면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 임차인 1월 사이 아무 말이 없어. 묵시적 행실이 돼버렸어. 묵시적 행실이 됐으니까 요 만기로 해서 2년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2년 보장해 줘야 돼요. 그러면 2년이 지나면 2008년이니까 2010년까지 2010년 3월 5일까지는 임대차가 존속합니다. 보장해 줘야 돼요. 이해가죠? 묵시경신이 되어버렸으니까.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을의 임차권은 대항력 가지죠. 왜? 전입신고는 가족의 주민등록 포함되죠? 대항력 가집니다. 2번 을은 2006년 9월 6일부터 0시부터 우선 면제권 있죠. 이게
자, 9월 5일 날 했으니까 대항력은 9월 6일 0시니까 3개 요건이니까 우선 변제권은 9월 6일입니다. 맞죠? 을은 2008년 10월 26일 현재 폐기 보증금 청구할 수 있어요. 묵시적 행실이 돼버렸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한테 보증금 청구할 수 없어. 임대차가 끝나야 보증금 청구하죠. 자, 이 규정에 따라서 한다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임차인 언제든 해지 통과하고 3개월 지나야 임대차가 소멸하니까 이때는 보증금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은 해지 통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존속 중이야. 존속 중이니까 존속 중인데 어떻게 보증금 반환 청구합니까? 안 되죠. 이게 답이죠. 3번이 답입니다. 을이 주택 인도 사실을 안 즉시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까 팔았다. 그리고 즉시 이의 제기하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판례고. 그 다음에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을이 임대 보증금 반환 받을 때까지는 존속하죠. 이 사례의 핵심은 이걸 아느냐 이거죠. 묵시적 갱실의 경우 2년이 연장되느냐 이걸 아느냐 핵심이야. 65번입니다. 선의취득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옳은 걸 고르시오. 선의취득. 우리 민법상 선의취득 제도는 부동산에는 인정 안 돼요. 동산에만 인정됩니다. 양수인이 선인 경우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인정 안 돼요. 선이 무과실해야 돼요. 틀렸죠? 무효인 매매 계약이다. 거래 행위는 유효해야 돼요. 그래서 무효인 거래 계약에는 선의취득 인정하지 못합니다. 3번이 맞습니다. 점유 계정에서 이중으로 양도담보 설정했다. 자 보세요. 양도담보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자전거 다 했을 때 을이라는 사람이 다시 팔고 다시 점유하는 게 점유계정이야. 자 다시 팔고 팔고서 다시 점유합니다. 점유계정인데 그러면 다시 이렇게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사실 또 다시 돈을 빌리고 다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점유계정이 두 번이단 말이에요. 점유계정으로는 선의취득 안 되니까 점유계정 방법으로는 이 사람 선의취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 점유계정을 이중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게 나중에 담보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습니다. 없다가 틀렸고요. 양수인이 유심을 공개시장에 매수한 때 그가 선이 난 과실 여부 관계없이가 틀렸습니다. 선이고 무과실해야만이 대가 변상하고 물건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의취득 이때 나오고 거의 안 나왔어요. 이게 19회 때 지출인데 66번입니다. 동시행항변권 틀린 걸 고르시오. 답은 5번입니다. 5번은 이런 판례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건물이 있다 합시다. 근데 이게 저당권자고 근데 돈을 안 주니까 경매에 들어갔어요. 경매에 들어가서 정이 소유권 경락을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근데 경매가 무효가 돼버려요. 경매가 무효가 되니까 결국은 소유권을 이 사람한테 돌려줘야죠. 말소 등기 해줘야죠. 그러면 배당받은 사람은 이 사람한테 돈을 반환해야 되죠. 경매가 무효되니까 배당받은 사람은 이 사람한테 돈 반환해주고 이 사람한테는 말소해줘야 되죠. 근데 이 관계가 사람이 다르잖아. 사람이 다르니까 당사가 다르니까 요 저당권자의 돈 반환 의무와 말소 등기는 요거는 사람이 다르니까 동시행관계가 아니라는 게 판례예요. 사람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경매가 무효됩니다. 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매수인 경락인에게 말소 청구합니다. 말소 청구하는 것과 그 말소 의무와 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는 사람이 다르다 이거예요. 사람이 다르니까 우리 판례가 동시행관계가 있지 않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1번 쌍방채무가 별개의 계약이라면 특약이 있으면 된다 그랬죠? 별개의 계약이 특약이 있다면 항변권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동시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동일성이 인정된다. 항변권은 존속합니다. 동시행항변권이 인정되려면 공평의 관념, 신의 측에 입각해서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관련이 있으면 인정되죠.
가압류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에 특약이 없는 한 소유권 이전해주고 가압류 말소하고 대금 지급은 동시행관계가 있죠. 공평하죠? 67번입니다.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답은 4번이죠. 일방 예약은 채권계약이죠.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입니다. 법정해제, 단독행위,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에 채무면제해줬다. 취소, 철회, 동의 다 단독행위죠. 그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철이가 철회, 상추 먹고 상계, 상추 먹고 추인,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소, 해제, 해지, 해제, 채무면제 이렇게 함께하라고 그랬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에 채무면제해줬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입니다. 68번. 계약 해제행원에 틀린 걸 골라라. 여기 답은 4번입니다. 정기행위라고 쓰시고 꽃가게 주인의 과실로 결혼식 시작 전에 배달해 주기는 환히 결혼식 끝날 때까지 배달하지 못해서 정기행위죠. 정기행위는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자동적으로 해제가 안 되고 최고 없이는 해제되지만 해제 의사표시는 해야 됩니다. 해제 의사표시는 해야 된다. 이게 판례죠. 최고는 할 필요 없지만 해제 의사표시는 하라는 거죠. 68번 1번 토지 매매계약 해제되면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인도를 반환, 토지 받은 토지를 반환해야 되고요.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어. 그러면 이행불능이죠. 최고 없이 해제하죠. 법정 해제권 발생 원인인 채무불이행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수적 채무불이행은 포함되지 않아요. 부수적 채무불이행 이런 거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토지를 을한테 팔았어요. 근데 소유권 넘겨주면서 3개월 이내에 묘지 하나를 이장하지 않으면 이장해 주겠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묘지를 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과연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주된 계약이 소유권 이전이니까 묘지 이장은 부수적 채무불이행이니까 요거 이장을 해준다. 해지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부수적 채무불이행은 해제가 안 됩니다. 5번입니다. 5번.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후죠.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이라면 선의를 찾아라 그랬죠. 모르는 제3자가 저당권 취득했습니다. 보호되죠. 그러니까 제3자의 효력이 없죠.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이라면 선의자 보호됩니다. 계약금. 계약금에 관해 틀린 걸 고르시오. 답은 3번입니다. 매매 계약의 일부 이행에 이행에 착수했어. 그러면 일방 이행 착수했죠. 그럼 매도인은 일방 착수이니까 매도인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전이라도 일방의 이행에 착수하니까 해제할 수 없습니다. 해제할 수 없어요. 565조 일방의 이행 착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 성격이 있고요. 계약 성립 후에 교부된 계약금도 계약금의 효력이 있습니다. 동시할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4번 매매 계약금을 유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적으로 계약이 해제된 즉 실제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죠. 우리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는 유약시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상한다는 유약금 특약이 있죠. 특약이 없어요. 특약이 없으면 실제 손해배상을 입증해 손해배상만 가능하지 계약금을 유약금으로 바로 몰수할 수 없는 겁니다.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어. 그러면 약정이 없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수록 특별한 사정은 이건 빼버립니다. 빼버리더라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임으로 해지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1번이 답입니다. 지료는 약정이 아니지만 지료는 요소는 하지만 약정하면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등기하지 않는 약정지상권이 타인에게 매도되더라도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증액을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게 답이고요. 건물이 공작물 소유목 존속기간은 5년으로 해서 지상권 설정했습니다. 존속기간은 5년입니다. 15년이 아닙니다. 구조 종류를 정하지 않았으면 15년이지만
약정을 공작물 이외에 5년으로 틀렸고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진 자는 건물 소유가 취득하기 전에 법정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어요. 없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법정지상권도 물권이니까 별도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있다로 가야 됩니다. 4번 같은 경우는 판례인데 만약에 지상권은 2년간 지류를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자인데 이 지상권자가 원래 지상권 설정자가 1년을 연체했고요. 지류를 약정을 했는데 토지가 팔렸어요. 토지가 팔렸는데 새로운 신소유자에게 1년간 지류를 연체하니까 신소유자가 내 거 1년, 앞사람거 1년 합해서 2년이 되니 너 소멸 청구해, 소멸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 2년이 돼야 돼요. 2년이 돼야 돼요. 따라서 4번 지상권자 지류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양수인에 대한 연체가 2년이 돼야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니다가 틀렸죠. 그 다음에 자 아까 했습니다. 갑과 을이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합니다. 아까 구분 소유적 상호명의 신탁이죠. 갑이 배타저로 사용한 특정 부분 위에 을이 건물 신축했어. 그러면 건물과 소유자가 토유자가 다르죠. 그때는 대지 분할로 이루어져 건물 대지가 갑의 단독 소유가 된다 하더라도 관법은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땅을 사면서 내부적으로 이 부분은 갑거, 이 부분은 을거로 해서 구분 소유를 하는데 대외적으로는 등기만 대외적으로 공유 등기한다 그랬죠?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을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었다면 건물은 갑이고 토지는 을 거잖아. 그리고 이게 갑이 나중에 건물을 했다 하더라도 이 처분 당시에 동일 소유가 아니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담법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답은 4번입니다. 청산권 평가액을 통지한 후라도 채권자가 청산권 평가액 자체가 불합리하게 산정되어 있음을 증명해서 액수를 다툴 수가 없다 그랬죠. 통지한 금액을 다툴 수가 없어요. 채권자는 있다를 없다로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공사대금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 적용되지 않죠. 금전 소비대차 한해서 적용됩니다. 등기나 등록할 수 없는 주식이나 동사는 가담법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맞죠? 대물변제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 미치지 못합니다. 미달하죠. 미달한 이 법은 적용되지 않죠. 5번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에서 담보 목적물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청산권 평가액을 채무자 등이죠.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에게 통지하라 그랬죠. 채무자 등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2번입니다. 매매 효력에 관해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우리가 담보 책임은 이렇게 함께하라 그랬죠. 저당권, 그렇죠. 전세권, 저전, 손해는 저전 손해, 그 다음에 저전 손해를 그 다음에 일대에 전해라, 전해라, 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선악 불문하죠. 선이 악이 불문하고 되는 것은 저전 손해를 일대에 전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수량부족 일부멸시, 무조건 선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수량부족 일부멸시 무조건 선이. 그 다음에 용익물권 등의 제한을 받고 있다. 무조건 선이죠. 그리고 자 하자담보 책임 무조건 선이죠. 여기다 플러스 무과실, 제척기간 안날부터 6월, 여기 안날부터 1년. 그래서 저전 손해를 일대 전해라. 수선이 용선이 하자. 수량부족 일부멸시는 무조건 선이죠. 그죠? 그러면 거기 보면 3번 보세요. 수량 지정 매매에서 계약 단계 수량이 알았다면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없죠. 무조건 선이어야 돼요. 수선이죠. 1번 매도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매매의 자 일단 매매도 유효하죠.
계약 당시 매수인이 하자가 있음을 알았어요. 알았어. 그러면 하자담보 책임은 무조건 선의해주죠. 알았다면 하자담보 책임 물치지 않습니다. 맞죠? 4번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했어요. 그러면 그 목적물 과실은 특이하게 없는 한 매수인에 기소합니다. 조문이고. 매수인이 목적인 권리 전부가 제3자에 속하고 알고 있더라도 이를 취득해 이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전해라. 선악불문하죠. 전해라. 전부 타인의 권리범의 해제는 선악불문하죠. 선악불문합니다. 그 다음에 73번입니다. 물건이 아닌 온천권이죠. 나머지는 광업권, 어업권,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다 물건입니다. 차고 74번 차고 의사표시 틀 1번이 답이죠. 중대한 과실은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입증하는 것은 중요 부분의 차고죠. 그래서 중요 부분의 차고는 효력 부인자가 입증하고 그다음에 중대한 과실이다. 중대한 과실의 입증은 효력 유지자가 입증하죠. 공장 사건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있는데 야, 내가 공장을 지으니까 파세요라고 표의자가 공장을 파세요라고 표의자가 하니까 그럽시다라고 상대방이 오케이 했어요. 근데 사고 보니까 공장 줄 수 없는 땅이야. 그러면 나 중요 부분이 차고니까 취소할라요 라는 사람은 표의자, 효력 부인자가 중요 부분을 차고 입증하는 거고, 무슨 소리냐, 너 중대한 과실이 있다 입증은 상대방인 효력 유지자가, 이 사람은 표의자고 이 사람은 상대방이잖아요. 공장 사건에서. 그래서 거기 1번이 틀렸죠.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이 유발했죠. 대구 두루상공원 사건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주경무로 착오가 될 수 없는 건 아니다. 있다는 거죠. 가압류가 없고 믿고 보증했더라. 가압류가 언유무야.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죠.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 착오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 후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해제 후라도 착오를 이유로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죠. 매매계약 당사자 모두 목적물 X토지 지번에 착오를 일으켰어요. 계약서에 Y건물 표시했습니다. 착오로 취소할 수 없죠. 왜? X토지의 계약이 성립해버리니까. 75번입니다. 점유보호 청구권 옳은 것으로 묶은 걸 고르시오. 기억 보세요. 방해를 받는 점유자는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은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맞죠? 손해배상은 고의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니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면 돈을 찾아라 그랬죠? 염려가 있어. 염려의 동그라미. 염려가 있을 돈을 찾아야 돼요. 방해의 제거 예방, 과가 틀렸죠? 과를 돈으로 바꾸셔야 돼요. 과를 돈으로, 손해배상 담보입니다. 염려가 있다면 돈을 찾아야 돼요. 그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지. 과는 틀렸습니다. 소유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유자가 사기는 침탈이 아니죠. 사기는 침탈이 아니니까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맞죠? 니을은 점유권에서 침탈당했다. 그럴 때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자전거가 있어요. 근데 절도를 당했어요. 절도는 침탈이죠. 절도 침탈인데 이 사람이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이 다시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 특별승계인이 선이야. 선이 특별승계인은 자전거 일어난 사람은 반환 청구할 수 없는데 이 선이 특별승계인으로부터 이 전득자가 악이라 하더라도 선의자를 승계받았으니까 점유권에서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점유자가 침탈당한 경우 침탈자의 선의 매수인으로부터 악의로 전득한 자는 점유물 반환 대상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야 돼요. 답은 2번입니다.
76조 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의 의무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답은 5번입니다. 5번 보면 임대인이 목적물 임차인에게 인도한 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존속 중 사용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부담하죠? 623조. 부담합니다. 1번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 원상 회복할 의무가 있죠. 맞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물건 임대차하면 연대해서 차임 지급해야 됩니다. 맞죠? 일시사용 임대차다. 여관, 호텔, 숙박 계약의 경우는 안전 배려 의무가 있겠죠. 임차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빨리 그 모르는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7번입니다. 무건대리 의리, 가부 대리라고 칭하는 가부 소유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 해줬습니다. 그럴 때 표현대리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옳은 걸 고르라. 그럼 무건대리는 갑이라는 사람이 무건대리인 의리고 무건대리인이 병한테 했을 때 본인은 본추거, 추인권, 주인 건설권 있죠? 본추거. 상대방은 최고권, 철회권 있죠? 철회권. 이 철회권은 이거는 선악불문하고 되죠? 이거는 선임안 되죠? 선임안 됩니다. 그 다음에 추인은 물론 을한테도 가능하죠? 그리고 병이 넘겼다. 그러면 정한테도 가능하고 병한테도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 무건대리인, 자, 가능하죠. 그리고 추인을 했으면 철회 안 되고, 철회했으면 추인 안 되죠. 거절해버렸어. 거절해버리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자, 병이라는 사람은 최고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철회도 안 되죠. 철회도 안 됩니다. 그때 최고는 누구한테? 갑한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했는데 확답을 발신하지 않으면 거절한 거로 보죠. 그 추인 전에 해야 됩니다. 철회는 추인 전에 해야 되고, 철회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철회는 갑이나 을한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너 책임지라 135조가 있죠. 이때는 만약에 책임지라 했을 때 대리권 증명 못하고 추인도 얻지 못해야 됩니다. 병이라는 사람은 선이 무과실해야 돼요. 선이 무과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은 행위 능력자여야 돼요. 행위 능력자여야 되고, 행위 제한 능력자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 계약을 이행하든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죠. 또는이니까 선택은 상대방이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문제됐죠. 그러면 1번 갑이 을의 대령이 추인하기 위해서는 병의 동의가 필요 없죠? 동의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틀렸죠. 2번이 답인데 갑이 정에게 토지를 전매하고 이전되게 했습니다. 갑은 을의 대령을 정에게 추인할 수 있죠? 전득자에게 추인 가능하죠? 맞습니다. 2번이 답이고요. 3번 갑이 추인 거절했어요. 갑이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추인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을이 제한 능력자라도 병은 을에게 이행 청구할 수 없죠. 행위 능력자여야 됩니다. 제한 능력자라면 청구할 수 없죠. 틀렸죠. 갑이 병에게 추인 거절 의사를 해서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때 병은 갑에게 추인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어요. 추인 거절해버리면 무효가 되니까 최고 처리가 안 됩니다. 틀렸죠. 병은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어 알았죠. 그러면 갑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처리할 수 있다. 처리는 몰랐어야 되죠. 선임만 가능하죠. 알았다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8번입니다. 임차인, 즉 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틀린 거를 골라라. 답은 5번이죠. 건물 사용의 객관적 편익을 가진 것이 아니요. 뭐 삼계탕집, 그런 것들. 삼계탕집의 그 인테리어라든가 또는 간판 비용 이런 것들은 간판 같은 건 부속물 매수 대상이 아닙니다. 특수목적 비용은. 틀렸죠. 부속물 매수 행사하려면 임대차가 종료해야 되고요. 맞죠? 일시사용 임대차 안 되죠. 부속물 매수. 부속물은 뭘로 암기하라 그랬죠? 일단 샤시문 같은 거.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죠. 그리고 그 약정에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효력이 없죠. 맞습니다. 적법하게 전대됐다 하더라도 전차인도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9번입니다. 상가 임대자 갱신요구. 자, 갱신요구 오늘 배웠을 건데 이 갱신요구, 상가 임대차에서 갱신요구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갱신요구하면 계약 갱신 요구를 하면은 계약 갱신 요건인데 임대인은 거절 못합니다. 거절 못하고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단 법정갱신은 적용되지 않으니까 5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5년 초과 가능하죠? 초과 가능합니다. 근데 거절 사유가 있었죠. 임대인이 거절 사유가 있다. 거절 사유가 있는데 이게 삼거보전, 파멸 처리 이렇게 암기하라 그래서 삼거보전, 파멸 처리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때 3기에 참여 안 됐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했다. 합의하에 상당 보상해 주기로 했다. 동의 없이 전부 일부를 전대했다. 그 다음에 여기 파손이 조심하라 그랬죠. 파손은 고의라든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니까 이거를 경과실하면 틀린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멸실했다. 그 다음에 철거, 재건축의 경우에 그 다음에 의무를 현재 위반한다 그랬죠. 이게 삼거보전, 파멸 처리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답은 1번이죠. 임차인이 임차하는 그걸 경과실로 파손해요. 고의 중과실이라고 하겠죠. 고의 중과실. 고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해야 돼요. 경과실이라면 아닙니다. 삼거보전, 파멸 처리. 1번이 답. 동의 없이 전대했다. 전이죠. 3기의 차를 만냈다. 3이죠. 일부 멸실돼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멸이죠. 대부분 철거, 재건축입니다. 철거죠? 맞죠? 80번 마지막 문제죠. 대리관에 틀린 걸 골라라. 1번 등기 신청은 쌍방대리가 허용되죠? 다툼이 없습니다. 124조. 의사능력 없는 대리인 행위는 무효입니다. 의사능력이 있어야 행위 능력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의사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효죠. 자, 수권행위 처리는 이무대리, 법정대리인 공통된 소멸사유이다. 아니죠. 우리가 이무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사유가 있고 이무대리의 특이한 소멸사유가 있어요. 이무대리의 특이한 소멸사유가 수권행위 초래예요. 수권행위 초래예요. 그 다음에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 수권행위 초래는 이무대리의 특이한 소멸사유고 이게 이무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사유가 본인이 죽어버려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이 사망하고 금치산, 한정, 금치산, 옛날에 금치산 했는데 성년, 후견, 개시, 파산. 이게 본인은 사망, 그래서 사망, 성년, 후견의 개시, 파. 그래서 이무대리 법정대리인 공통된 소멸사유가 127조라는 조문에서 이렇게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 파산이고 128조라는 조 이무대리 특이한 소멸사유 수권행위 철회 원인된 법률행위 종료입니다. 120조, 128조. 3번에는 수권행위 처리는 공통된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이무대리 특이한 소멸사유죠. 복대리는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고요. 123조 조문입니다. 복대리는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고요. 5번 행위 능력자인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 개시를 받으면 행위 능력자인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 개시를 받아버리면 대리권 소멸하니까 복대리권 소멸하죠. 대리권 소멸하니까 복대리권 소멸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2회분을 끝마쳤습니다. 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